저작거리 말로 이제 개싸움 하신 건데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계엄을 하겠어요? 갑자기 이재명 대표한테 계엄 얘기하니까 이제 황당했겠죠.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계엄하면 군이 따라주겠어요? 움직이지도 않죠. 근데 또 여당 대표까지 한 분한테 개라고 이렇게 지칭하는 거는 좀 너무 모욕적이죠. 저는 뭐 개인적으로 급이 다른데 뭐하러 거기에 대응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이재명 대표가 누가 급이 다르죠? 이재명 대표가 누가 급이 다르죠? 저 한동훈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급이 다르죠. 급이 왜 달라요? 급이 다르죠? 한동훈 대표는 전 대표 아닙니까? 이거 현 대표고. 전현 대표. 그렇지 않습니까? 그게 다르고. 그다음에 그 민주당의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모르지만 가장 유력한 민주당의 또 후보 아니겠습니까? 뭐 주기 대선이 있다고 하면은 주기 대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장 지지를 많이 받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? 지금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배신자를 찍혀갖고서 처음보다 지지율이 확 떨어져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런데 뭐하러 굳이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고 설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. 다만 좀 아쉬운 점은 한동훈 대표도 개인적으로 좀 더 쉬셔도 될 텐데 다시 등판해갖고 뭔가 말씀하시는 것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나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의 표시 같은데 적절치 좀 않은 것 같아요. 뭐 와갖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과의 사이에서 있었던 소위 말 제가 보기엔 뒷담화 수준의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대한민국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가고 하겠다고 하는 본인의 철학과 가치, 그 비전을 얘기를 해야 되지 되게 뒷담화가 많고요. 그다음에 어쨌든 읽으셨어요? 저는 뭐 그 언론에 나온 거 전체는 다 보지 못했습니다. 그런데 그 전형적인 어떤 정치 검사의 길을 걸어온 분 아니겠습니까? 윤석열 대통령의 호위무사로서 커갔고 윤석열 대통령의 배려로 초고속 승진해갖고 법무부 장관까지 했었고 법무부 장관 하면서 한 게 뭐 있겠습니까? 사실은 저는 한동훈 장관에게 처음 봤을 때 정말 많은 다른 거보다도 외국인 문제, 그다음에 범죄 예방 문제, 교정, 교도행정 문제 이런 데 많이 관심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.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. 그런데 그 후에 한동훈 장관이 한 건 야당 대표 수사하는 건 한 게 없어요. 그러다 결국 자기 정치 욕심 때문에 대통령 배우자와 갈등을 일으켜갖고 결국은 물러난 거 아니겠습니까? 저는 그래서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갖고 어떤 경로로 나가려고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하는 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. 정성호 의원님 말씀 드리니까 궁금해지는데 그 급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잖아요.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여당의 그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10여 명 가운데 한동훈 대표가 여당의 대선 주자가 되면 어떻게 해볼 만한 상대입니까? 아니면 그 뭐 그냥 별로 급이 안 되는 상대입니까? 어쨌든 뭐 국민들이 선택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긴 그렇겠지만은 뭐 어쨌든 한동훈 대표로서는 상당한 한계가 있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여당의 대선 후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지금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. 그러니까 명태균 리스크를 검찰이 어떻게 수사하느냐에 따라서 검찰이 쉽게 해서 어떻게 판을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한동훈 대표가 유일한 사실상의 비명계, 명태균과 관계없는 비명계 주자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이제 경선에 뛰어들게 되면 이제 매기 효과가 있는 거죠.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끼어들지 않으면은 저쪽 선거 경선이 굉장히 무미건조해질 것 같아요. 컨벤션 효과가 컨벤션 없다. 효과라는 게 별로 없고 특히 이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가 좀 색깔이 좀 다른데 오세훈 시장이 이분이 성격상 좀 온건하잖아요. 온건하기 때문에 각을 세우고 막 싸우거나 이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저 극성스러운 그 강성 지지층들의 지지를 받는 김문수라든지 홍준표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싸우는데 굉장히 힘이 좀 딸릴 것 같다는 느낌은 들거든요. 그럴 때 이제 나와가지고 경선판을 갖다가 굉장히 격동적으로 역동적으로 만드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누가 되든 간에. 네. 저는 한동훈 전 대표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손흥민한테 야구시키고 서장훈한테 축구시키는 거다. 한동훈 전 대표는 법무부 장관까지가 참 좋은 역할이었던 것 같은데 그 정치권에 들어오면서 너무 좀 서두른 감이 있어요. 그러니까 제가 여러 차례 그 강택돼서 지적을 했지만 그 배신자 프레임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. 지금 조기 대선은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예요. 그게 프레임이 되는데 김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탄핵을 찬성한 입장에서는 정치적 공간이 넓지 않습니다. 저희 MBS인가 거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보수층 내에서 여권 대선 주자 중에 비호감도가 가장 높은 분이 한동훈 대표 75% 나옵니다. 지지도보다 의미가 높은 게 비호감도예요. 그게 75%거든요. 이 한계를 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.
양쪽에서 견제를 받고 있다는 얘기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탄핵이 인용된 다음에 상황을 좀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. 그때쯤 되면은 계속 과거에 집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? 헌재 판결을 갖다가 헌재 결정할 때 뒤집어 놓을 수는 없는 거고 대선판이 안 벌어질 수는 없는 거고 대선판을 갖다가 탄핵에 반대했다 그래가지고 우리 대선 보이콧할 거야 이거는 또 뭡니까? 국힘의 입장이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. 사실은 대선이라는 건 미래를 위한 선택이기 때문에 그때 과연 이 지지층들이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는가 그 여부에 선거 결과가 달려 있다고 봅니다.